부부라도 각자 살아야 편하다. 그 세대의 남자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잠시 멈췄다가 그냥 그렇지. 뭐, 다 똑같지. 이런 말로 대답을 끝낸다. 그 말 안에는 정말 괜찮다는 뜻도 있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있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접어두는 마음도 섞여 있다.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은 늘 비슷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다.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그 말은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었다.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아? 사회 나와서 그 정도는 기본이지. 가장이잖아. 내가 버텨야지. 그 말들은 누군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설명하지 말라는 교육에 가까웠다. 그래서 남자들은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다. 말을 하면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았고 말을 꺼내면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남자들은 말 대신 침묵에 익숙해졌고 침묵 대신 버티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남자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다. 출근길에 막힌 도로,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의 공기. 그 공기는 집 안의 공기와는 달랐다.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계산적이었다. 윗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여러 번 곱씹어야 했고 후배 앞에서는 늘 한 박자 더 참고 웃어야 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내려놓아도 되는 상태는 아니었다. 아내의 표정, 집 안의 정적, 괜히 말을 꺼냈다가 길어질 대화가 머릿속에 먼저 그려졌다. 그래서 남자는 말을 고르기 시작했고 말을 고르다 보니 아예 말하지 않는 쪽이 더 편해졌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지친 사람이 택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처음부터 침묵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사람 관계에서 느낀 답답함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대체로 비슷했다. 그래도 당신이 가장이잖아. 그건 사회생활이야. 그걸 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둬? 그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말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남자의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하지는 못했다.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남자는 깨닫게 된다. 아, 이 이야기는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야기구나. 말하는 순간 괜히 나만 약해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말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마음은 점점 안쪽으로 접혀 들어갔다.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를 스스로 포기한 시간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부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큰 소리가 오가지 않았고 문을 쾅 닫는 일도 없었다. 서로를 향한 날 선말도 점점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다 컸네. 나이 드니까 서로 이해하나 보다. 그래도 저 집은 조용해서 좋겠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서로를 이해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바라던 마음이 있었다. 말해주길 바랐고, 알아주길 바랐고, 조금은 바뀌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몇 번, 몇 년 반복되자 그 마음은 점점 달아갔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화를 낼 이유도 없다. 그렇게 싸움은 사라졌지만 관계도 함께 낮아졌다. 높이 오르지 않으니 떨어질 일도 없어진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면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흘러나왔다. 뉴스가 지나가고 드라마가 시작되고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넘기지도 않고 그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식탁을 정리하고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말은 없었다. 오늘은 어땠어? 밥은 괜찮았어? 그런 말들은 언젠가부터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말이 되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했다. 말이 없으면 괜히 불안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잠시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침묵은 익숙해졌다. 오히려 말을 꺼내는 쪽이 더 어색해졌다. 괜히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되었고 그 방법은 오래 지속되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이 생겼다. 아내가 외출한 날이었다. 약속이 있다며 저녁을 밖에서 먹고 온다고 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불을 다 켜지 않아도 그 조용함은 불편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됐고 괜히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고르지 않아도 됐다. 그 시간 속에서 남자는 알게 된다.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은 자기 삶을 떠올린다. 비슷한 집, 비슷한 저녁, 비슷한 침묵. 맞다. 저게 내 얘기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보통 이쯤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그 집에는 늘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남자가 밖에서 버티는 동안 집안을 지키던 사람, 아이들 일정, 집안의 흐름, 보이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처리하던 사람, 아내 역시. 처음부터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오늘 하루를 묻고 싶었고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도 알고 싶었다. 대답을 듣기보다는 반응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짧았다. 피곤해. 나중에. 괜히 말 꺼내지 마. 그 말들이 몇 번, 몇 달, 몇 년 반복되자 아내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은 반갑지 않다는 것. 이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아내도 조금씩 말을 줄였다. 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질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고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다. 남자가 침묵으로 버텼다면 아내는 포기로 버텼다.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대를 접은 시간이여. 이 부부는 서로를 아프게 하려 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다만 서로의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어느 날부터 그 부부는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게 되었다. 이별을 선언한 것도 아니었고 큰 합의를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를 낮추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말은 안 해? 왜 꼭 그래야 해? 이 질문들을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다. 말하지 않는 이유를 굳이 캐묻지 않았고 침묵을 문제 삼지 않았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이렇게 두어도 괜찮은 건지,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의외로 큰 싸움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의 공기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집에 들어와도 하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아내는 굳이 질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각자의 하루는 각자의 것이 되었고, 그것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 잡았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삶을 억지로 겹치지 않게 되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선택이 부부를 다시 가깝게 만들지는 않았다. 예전처럼 웃음이 많아지거나 대화가 늘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덜 아파졌다. 서로에게 상처를 던지는 말이 줄었고 서운함이 쌓이는 속도도 느려졌다. 관계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관계가 덜 소모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부부에게는 충분히 큰 변화였다.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시간이 도망이 아니라 숨 고르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자의 표정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아내 역시 달라진 것이 있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 조심하지 않아도 됐고, 상대의 침묵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됐다.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았고, 그 선택은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전보다 덜 외롭게 느끼기 시작했다. 이 부부는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고,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됐다. 그 거리감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틈에 가까웠다. 그 틈이 생기자 관계는 더 이상 숨 막히지 않았다. 함께 늙는다는 말은 늘 아름답게 들린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 그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다.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속도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동행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혼을 권하지 않는다.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부부라는 이유로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자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고, 여자도 자기 삶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관계는 조용히 오래간다. 부부라도 각자 살아야 편하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리,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남겨두는 숨구멍이다. 각자 서 있을 수 있을 때, 길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숨 쉴 수 있을 때, 함께 걸을 수도 있다. 부부라는 이름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먼저 존중받을 때, 관계는 조용히, 하지만 오래 이어진다.